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경제영입니다. 오늘은 2025년 6월 10일자 서울경제신문 일면을 좀 볼까 하는데요. 새 정부 초기의 경제 상황, 이걸 좀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재계 만남부터 해서 노사 문제, 또 물가, 부동산까지 와, 진짜 핵심 현안들이 많네요. 네, 정말 중요한 시기죠.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오늘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소식인데요. 이재명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 회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취임 열흘 만에요. G7 정상회의 바로 직전에 만난다니 이거 상당히 발빠른 행보인데요. 그렇죠. 시점이 좀 그렇죠. 네, 보니까 삼성, 현대차 같은 5대 그룹 총수들이랑 또 경제단체장들까지. 네, 주요 인사들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. 기자님, 이게 단순히 G7 대비 차원을 넘어서 이 만남이 뭔가 좀 더 깊은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G7 회의 전에 우리 산업계 의견을 듣겠다 이런 목적이겠죠. 네, 그건 그렇겠죠. 특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혹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관세 문제라던가 이런 통상 현안들, 기업들 입장을 좀 미리 들어봐야겠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을 거고요. 아,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. 근데 좀 더 나아가 보면 새 정부가 과거랑 좀 다르게 선제적으로 재계하고 소통하겠다. 어떤 정책 파트너십을 좀 만들어가려는 의지? 이런 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제스처. 이렇게 볼 여지도 큽니다. 아, 파트너십이요? 네,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소통을 시작한다. 이런 신호탄인 셈이죠. 제로 시대다 이런 우려가 큰데 그래서 과거 DJ 정부 때 2.6 노사정 대타협 같은 그런 식의 빅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주 4.5일제나 노란봉투법 같은 민감한 사안들도 있고요. 기자님, 근데 정부가 이걸 취직을 동력에 있다 쳐도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그 이해관계 충돌 이거 아닐까요? 맞습니다. 그게 제일 어렵죠. 이재명 정부가 노동 존중하고 실용적 시장주의 이걸 동시에 내세우고 있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또 행정부, 입법도 다 이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추진력은 있다 이런 평가는 있는데 근데 실제 빅딜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노랑 사 이 둘만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네, 노동계 안에서도 목소리가 다르고 재계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다 다르죠. 이걸 조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. 하긴 그렇겠네요. 예를 들어서 그 노란봉투법만 해도요. 그러니까 기업이 파업 노동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것만 해도 찬반이 아주 그냥 첨예하게 갈리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복잡한 방정식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, 그게 관건입니다. 참 어려운 문제네요.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당장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역시 물가 아니겠습니까? 아, 물가. 네. 대통령이 직접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라면, 닭고기 이런 품목까지 콕 집어서 물가 안정시키라고 주문했다고요. 네,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했죠. 여당도 TF 꾸려서 대응한다 그러고요. 기자님, 정부 의지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어떤 대책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.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. 네. 그래서 라면처럼 상징성 있는 품목 가격 관리에 좀 집중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유류세이나 연장이라던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같은 거 이런 정책들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. 단기 대책들? 네,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단기 처방을 넘어서는 거죠. 가공식품 전반이라던가 외식물가 상승세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압력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. 단순히 가격만 누르려고 할 게 아니라 공급망을 좀 점검한다든지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합니다. 보여주기식이 아니고요. 그렇죠.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결과가 중요하겠죠. 네, 물가만큼이나 또 서민들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집값이죠. 아, 부동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.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는 최근 석 달 동안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 전체 물가 상승률의 8배래요. 8배요. 엄청나네요. 네. 그리고 서울 성동구도 서울 물가 상승률이 2배가 넘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네,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이 좀 보이죠. 네. 그래서 이들 지역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이달 안에 결정될 수도 있다. 이런 전망이군요. 네,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기자님, 근데 이게 단순히 과열 지역을 지정한다. 이 사실 자체 말고요. 이 조치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 뭘 좀 시사한다고 봐야 할까요? 일단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곳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. 이런 신호로 읽힙니다.
선제적 대응. 네. 국토교통부도 뭐 정량적인 요건 말고도 투기 가능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으니까요.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느냐 이겁니다. 아, 방식이요? 네. 과거처럼 그냥 바로 투기 과열 지구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강한 규제를 바로 적용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뭐 미세 조정을 할 건지 그 수위에 따라서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정책 방향성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 규제의 강도. 네, 맞습니다. 이번 첫 규제 카드가 앞으로의 정책 로드맵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. 그렇군요. 첫 단추가 중요하겠네요. 오늘 이렇게 새 정부 초기의 경제 현안들을 쭉 짚어봤는데요. 재계 소통부터 노동개혁, 물가, 부동산까지. 와, 정말 과제들이 산적해 있네요. 네, 할 일이 많죠. 기자님,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독자님들이 앞으로 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랄까요? 그건 뭘까요?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에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. 이건 분명합니다. 네,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각 정책 목표들 간의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겁니다. 균형점. 네. 예를 들어서 노동개혁을 너무 강하게 추진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또 물가 잡겠다고 긴축을 너무 강하게 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고요. 부동산 규제 강화하면 또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. 아, 다 연결되어 있군요. 조율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하고 민생 안정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할지 그 정책적인 줄타기 이걸 지켜보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정책적 줄타기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. 네, 그러니까 초기 의지를 넘어서서 실제 정책을 어떻게 조합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. 네, 명쾌한 정리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독자님의 깊이 있는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